예, 안녕하십니까. 스타테크놀스 김영범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강연할 거는 이제 IGBT 이제 센스 이미터 커런트 매저먼트인데요. 네, 지금까지 저희 에즐런트 쪽에 장비 소개 들으셨고, 이제 파워 디바이스 쪽에 이제 B1505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어떤 측정 사례가 있고 어느 측정 솔루션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센스 이미터 측정해서 이제 과전료라든지 이제 소재 보호를 위해서 이제 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IGBT에서 센스 이미터가 아직 어떤 건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센스 이미터라는 거는 이제 IGBT 이제 어레이에서 이제 한 단자를 이제 이미터를 따로 분리해서 측정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어레이는 보통 이제 1000개에서 100개 정도. 이제 이미터가 다 이제 그러니까 콜렉터 붙고 게이트 붙고 이미터도 붙겠는데 한 디바이스를 이제 따로 분리해서 측정용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네, IGBT 소자가 주로 이제 파워 디바이스 차량용 쪽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로 측정이 안정화와 이제 그 프로텍션 그리고 이제 안정성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센서 이미터를 주로 사용하고요. 이제 여기서 센스 이미터를 사용하고 안 하의 차이가 있는데요. 센스 이미터가 없을 경우 이제 컬렉터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RS 션트장으로 이제 오버컨트롤 디텍트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컬렉터 커런트가 걸렸을 때 이제 전압이 여기 걸리고 또 RS도 걸리게 되죠. 이럴 경우는 이제 전압이 여기와 여기에 분배가 됐기 때문에 측정의 실제 디바이스 동작과 이제 맞지가 않고 측정이 맞지가 않게 됩니다. 센스 이미터를 쓸 경우 이제 RS에 컬렉터가 이제 고전류잖아요. 고전류가 이쪽으로 다 흐르게 되고 여기에서는 한 1000분의 1, 100분의 1 정도의 밀리암페어대의 전류, 측정하기 쉬운 레벨의 전류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 실제 동작과는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IGBT 어레이 이제 패키지 소자에서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차량용 쪽에 적용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이제 인버터. 여기에 이제 IGBT 칩들이 들어가게 되고, 얘가 이제 모터. 그리고 얘가 이제 MCU가 되겠죠. 이쪽 라인이 이제 파워를 공급하는 이제 축전지나 배터리에서 연결되는 라인이 되겠고요. 이 하이파워 소자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이라든지 대용 지하철 대용량 파워 컨트롤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성이 우선 최우선이고요.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MCU라고 해서 이제 여기 모터 컨트롤 유닛이 제어를 하게 됩니다. 네,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고전류는 이쪽 라인에서 흐르게 되고요. 여기서 그 고전류를 이제 각 칩이 컨트롤러가 이제 게이트를 조정하고 이제 파워가 여기로 이제 분배가 돼서 이 회전자를 돌려서 이제 자동차를 구동하는 식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센스 이미터 측정 사례들. 어떻게 B1500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는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장비가 이제 B1505고요. B1505에서 이제 컬렉터 쪽에 가장 많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UHC를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게이트는 MCS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 이미터에서 이제 MCSMU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별도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우선 여기서 B1505이기 가능한 것은 이제 기존의 커브 트레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단자뿐이 안 돼요. 이미터, 게이트, 콜렉터. 그렇지만 B1505에는 이제 슬롯에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UHC나 UHV 같이 이제 확장을 해서 이제 1000V 아니면 1500A까지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기존의 커브 트레이서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고 나온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킷 다이어그램인데요. 이거는 이제 센스 이미터에서 전류를 션트로 측정하는 거.
컬렉터의 전류가 흐르면은 이제 컬렉터와 센스 이미터와 이미터로 이제 분리가 돼서 다시 만나게 되고요. 그 센스 이미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션트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MC SMU의 역할은 전압계로서 0A 그리고 볼테이지로 양단에 걸리는 이제 볼테이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요. 이 MC SM 자체가 이제 하이 임피던스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 이제 MC SMU에서 이제 션트 없이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얘가 이제 전류계가 되는 거죠. 전압계가 아니라. 센스 이미터 전류가 흐르면은 이제 얘를 이제 볼테이지 0V 레벨로 맞춰놓습니다. 그러면 얘와 얘는 이제 쇼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쇼트 상태가 되면서 이제 암미터를 흐르게 되는 전류를 측정하게 되고요. 이럴 경우는 이제 RS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센스 이미터와 이미터 간의 전류 비율. 이게 스케일이 다른데요. 이제 거의 100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센스 이미터는 이제 밀리암페어 단위 측정하기 쉬운 레벨이고, 또 이미터 전류를 이제 측정을 다이렉트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200~300A를 측정할 수 있는 DMM을 구하기도 힘들고 직접 만들어야 되고, 안 그러면 션트를 쳐야 되고, 그러면 이제 볼테이지 드라이브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든 이제 센스 이미터가 이제 측정에 편리한 이제 용도가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센스 이미터 구조를 대략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터 부분이 이렇게 묶여 있고, 그리고 컬렉터 부분 묶여 있고, 이제 한 디바이스에서 이제 이미터가 연결이 안 돼서 그거를 이제 센스 단자로 쓰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각각의 이제 기생 저항이나 기생 인더턴스가 있겠고요. 이제 그거의 비율을 조절을 해서 이제 센스 이미터가 어느 정도 될지 측정 레벨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1505의 실제 측정하는 이제 화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스코프 뷰 화면이라고 해서 이제 1505에서 이제 펄스 인가되는 거를 이제 웨이브폼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컬렉터 이미터에 걸린 전압과 센스 이미터의 파형이 비슷하거든요. 이제 IC도 이제 펄스로 측정을 한 거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RS를 15옴으로 맞춰서 측정하는 파형 예입니다. 여기서 왜 이제 센스 이미터를 또 쓰는 의미를 이제 또 하나 찾자면요. 이쪽에 인더턴스랑 R 성분이랑 여기의 성분이랑 이쪽에 이제 온 저항이 돼서,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서 이제 이쪽에 온 저항이랑 이쪽에 온 저항이랑 이쪽이 훨 낮겠죠. 대부분의 전류는 일로 흐르게. 상대적으로 이 온 저항이 이게 더 크고, 이제 여기서는 인더턴스가 이게 R이 더 크기 때문에 인더턴스와의 비율에서는 이제 실수 부위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즉 이제 L이나 C 성분보다 이제 R이 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면은 이제 입력 전류에서 전압이 이제 위상이 비슷하고, 반대로 이제 입력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또 비슷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R 성분이 크기 때문에 그 라이징 타임이 이제 VC랑 IC랑 이제 비슷한 파형으로 이제 VC를 유추해낼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VC 파형과 IC 파형은 이제 비슷한 이제 응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션트 없이 했기 때문에 VASE는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이론상 이게 제로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걸리는 전압이 없습니다. 여기 스케일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볼트잖아요. 거의 이제 0볼트가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IGBT 소자에서 이제 온도 측정까지 이제 하는 거는 150에서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이제 SMU 하나만 넣으면 되니까. SMU가 총 이제 4개까지 사용해서 울트라 하이 커런트 SMU,
컬렉터 전류를 공급하고 게이트 제어에 MCS 음료 하나, 그리고 이미터에 MCS 음료 하나, 센스 이미터 되는데 하나, 그리고 이제 온도 측정용이 하나. 이게 지금 블록 다이어그램은 이제 분리되어 보지만 이제 한 장비로 묶여서 한 장비에서 이제 싱크를 맞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얘가 이제 각 VC별 이제 온도와 센스 이미터 전류의 이제 개연성을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측정하는 데서 이제 SMU 자체 이제 제가 부스에 있으면서 SM 자체에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센스가 뭔지, 뭐 가드가 뭔지, 케이블 연결이라든지 그쪽에 많이 질문을 받는데 우선 SMU 이거 동작 원리 중에 하나가 우선 이제 포스와 센스가 단자가 있고요. 로우 센스, 로우 포스가 있고요. 여기서는 우선 볼테이지 모드, 이제 볼테이지를 공급하고 이제 SMU가 볼테이지를 여기서 공급하고 그리고 이 센스 단자로 이제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여기 피드백 받은 걸로 다시 이제 그 적정 전압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SMU 내부에서 이제 커런트 미터, 여기가 이제 볼테이지 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볼테이지 소스 전압1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류는 이제 하이포스에서 흘러서 로우포스로 들어가요. 그리고 센스 단자는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요. 얘는 이제 임피던스가 높기 때문에 그 로우 센스와 하이 센스의 이제 포텐셜, 위치 에너지만 보기 때문에 여기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여기 하이 파워를 공급하면 이제 DUT의 임피던스에 따라 여기도 전압이 분배가 돼요. 분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100V를 공급했는데 여기 95V 걸리고 여기도 이제 도선 저항 때문에 전압이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센스 단자가 연결돼서 이제 전압을 피드백해서 여기 이 포스 단자와 센스 단자가 만나는 곳에 정확히 이제 100V를 인가할 수 있도록 이제 이 피드백 회로가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그러면은 이제 이건데요. 이게 전압, 한글로 말하면 전압1이고 전류계고 이제 전압계겠죠. 또 아이디얼상, 이론상 얘는 제로옴, 얘는 이미터스가 아주 높은 거. 이런 구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류를 공급할 때는 이 센서 단자는 이제 어차피 센서 단자에 연결된 거는 전압계예요. 이쪽으로는 이제 측정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전류는 이제 자체에서 포스 단자에서 전류가 나오고 포스 단자에서 전류를 수정하고 전압 측정은 센서에서 하게 되고 임피던스는 얘는 영험, 항상 얘는 하이 임피던스 그런 구조로 이제 별도 피드백 회로가 돌고요. 예, 이거는 이제 그 IGBT 회로 소자 연결 이그젠플인데요. 좀 그림이 복잡한데 이 칩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 연결 컨피그레이션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 우선 UHC의 컬렉터에 들어가겠죠. 이쪽 컬렉터 로우와 여기 하이 이쪽 컬렉터로 UHC 센서 포스가 연결되고 이제 2m 쪽에 이제 UHC가 연결되고 그리고 예. 하이 파워기 때문에 이제 켈빈 어댑터로 이제 둘 다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MCS16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게이트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센스 단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끝까지 센스 단자 연결 안 해도 전압 드롭이 이제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게이트는 이제 포스만 연결해서 굳이 여기 끝단까지 이제 포스와 센서를 이렇게 같이 연결할 필요는 없게 되고요. 그리고 MCSMU에서 또 다른 이제 SMU에서 이제 센스 이미터 전류를 측정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션트 없이 이제 얘에서 이제 바로 갔다가 이제 이미터로 연결되는 거고요. 컬렉터 전류가 흐르면은 이제 센스 단자로 이미터 쪽으로 이렇게 로우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센스 이미터도는 이제 MCMC를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ISE를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칩 안에 있는 온도 센서에 이제 또 에짐 시스템을 연결해서 이제 온도 값을 읽어오고요. 얘도 이제 켈빈 커넥터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거는 MCXMU라는 게 이제 로우 단자들이 이제 그라운드에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우 단자가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면 그라운디드 이제 SMU라고 그러고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팅 되어 있다고 그래요. 얘와 얘 로우 단자는 서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 로우 단자와 여기 로우 단자를 연결했고요. 또 여기도 이제 여기 안에서 로우기 연결돼 있어요. 여기 SMU와 여기 SMU, 여기 SMU 이제 세 개가 이제 서로 연결돼서 전이 레벨을 맞추는 겁니다. 얘가 5V 공급하고 5V 공급했다 해서 같은 레벨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다만 얘는 이제 별도의 회로기 때문에 얘 로우 단자가 얘네들과 연결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SMU 1500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HPSMU, HVSMU 같은 경우는 이제 로우 단자가 없어요. 그 슬롯에 꽂으면 뒤에 백그라운드 쪽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킷 컴에 연결되기 때문에 하이만 이제 딱 하이 단자와 하이포스와 하이 센스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로우 단자가 따로 나와 있고 플로팅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연결하는 이제 컴퓨레이션을 따로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 별도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센스 이미터가 이제 좀 익숙하지도 않고 이제 국내에서는 측정하는 데가 그렇게 없었어요. 이게 일본에서 만든 데이터인데 이걸 하게 된 거는 이제 측정 자체가 이제 1500만에 할 수 있는 이런 테스트다.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센스 단자를 만들어 측정하든지 이런 거는 이제 1505에서의 슬롯을 이제 플렉서블하게 슬롯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 자체에서만 이제 가능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했고요. 그리고 이게 좀 긴 내용이 아니라서 이제 다른 내용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이제 부스에서 이제 질문 많이 받았던 내용들인데요. 우선 SMU 구성에서 이제 질문한 게 레졸루션, 메저 레인지가 왜 있냐, 이거 대학생들 분이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SMU에서는 이제 SMU의 측정이라는 게 이제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이제 표시하는 거 아닐까요? 표시하려면 이제 ADC 컨버터가 이제 그거를 이제 샘플링 해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전류 같은 경우는 1A의 구간과 피코암페어 때가 같은 레인지로 표시가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뭐 장비에 이제 자릿수가 뭐 20자리, 30자리 있어야지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 ADC 컨버터에 분해능은 한계가 있고 또 실제로 또 그런 장비도 없고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레인지 암페어 때, 밀리 때, 마이크로 때, 나노 때 다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각별 다 이제 레인지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ADC 컨버터가 동작을 해서 뭐 예를 들어 8비트다. 그럼 2의 8승으로 이제 쪼개서 그거를 이제 디지털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 레인지가 이제 뭐 암페어 때와 이제 저준위 때와 이제 자동으로 움직이는 걸 이제 오토 레인지 측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시트 얘기 많이 나와서요. 이게 장비를 선택하려는데 그 레졸루션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시트는 이제 뭐 에즐런트뿐만 아니라 다른 타사 장비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는 이제 디지트 수가 5와 2분의 1이라는 것은 6과 2분의 1이라는 것은 이제 10진수로 분해 가능한 숫자가 6자리고 그리고 2분의 1은 이제 2의 배수로 하기 때문에 10진수로 다 표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자리나 혹은 맨 앞자리가 0이나 1 아니면 마지막 자리가 뭐 0이나 뭐 그러니까 1이나 5밖에 안 된다 뭐 표시가 안 되는 그걸 의미하고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디스플레이 창에서 6자리, 디스플레이 창에서는 7자리 이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비촌500과 1505 케이블링 하시다 보면은 이제 좀 프로브와 연결하면서 이제 좀 많이 좀 안 맞다는 거를 이제 케이블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왜 그 케이블을 쓰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BNC 케이블 같은 경우는 CV 측정할 때 뭐 AC 속성 펄스 측정할 때는 이제
BNC라는 거는 이제 도체가, 그러니까 코엑시얼인데요. 도체가 이제 포스랑 실드랑 이제 두 군데예요. 이제 포스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시그널 라인. 이제 뭐 신호를 넣어주면은 일로 인가가 되겠죠. 10V면 10V, 뭐 1A면 1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드는 이제 여기서 얘가 이제 그라운드에 연결이 됩니다. 여기 실드 가장 외곽이고요. 그래서 AC 특성이나 이제 하이 프리퀀시 쪽에서는 이제 뭐 전자파라든지 노이즈라든지 환경에 따라 이제 타고 들어오는 걸 실드가 이제 얘가 그라운드에 연결 때문에 이제 노이즈 특성은 이제 다 이제 실드에서 이제 다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실드는 이제 용도가 바로 이제 노이즈 막는 차폐 그 용도이고요. 그리고 비처백 뒤에 보면 이제 다 이렇게 도체 부분이 세 군데가 됩니다. 여기 시그널 부분 그리고 여기 가드가 이제 하나 추가되고요. 여기 실드는 이제 같은 기능으로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가드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가딩한다. 이제 시그널을 감싸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리키지를 막기 위해서 저진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뭐 우리가 사용할 때 뭐 마이크로 암페어, 밀리 암페어 때는 이제 가드가 필요가 없어요. 그쪽은 뭐 측정하는데 가드가 없어도 트라이앵글 캐플이 안 되고 트라이앵글 캐플이 비싸잖아요. 이거 필요 없이 측정이 가능한데 이제 저진이 측정할 때는 보통 1나노 아래에서는 이제 가드가 이제 있어야지 이제 그 화이트 노이즈처럼 측정이 안 되고 이제 그 오프 레벨까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얘 계산식으로 나와 있네요. BNC에서는 얘가 이제 그라운드니까 항상 이제 0V일 때고 시그널이 100V일 때 인슐레이터가 아무리 이제 절연을 잘하더라도 이게 리키지가 생기게 되거든요. 가드는 이제 버퍼에서 얘가 100V면 100V, 뭐 10V면 10V 이제 등전위로 이제 전압을 인가를 하게 돼요. 측정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0V 인슐레이터도 있고 뭐 100V 거의 뭐 100.0001V 등전이기 때문에 이제 리키지가 이제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그다음 질문 많이 나오는 이제 켈빈 측정인데요. 혹시 2와이어랑 4와이어 측정 들어보셨을 거예요. SMU에서는 이제 2와이어 측정은 보통 건전지를 보더라도 이제 파워 서플을 보더라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하이하고 로우가 있고요. 그거 연결하는 게 2와이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4와이어 측정이 필요할 때는 이제 실제로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실제로 DUT에 건 전압이 그대로 DUT에 걸리지 않고 도선 저항에 걸릴 때, 그리고 커런트를 줘서 전압을 측정했는데 도선 저항에 걸린 전압까지 같이 측정해 버릴 때, 그때 켈빈 연결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필요한 게 이제 SMU에서 이제 센서 단자 연결은 이제 포스와 센스가 이제 DUT 앞단에서 만나면 이제 거기까지 전압이 피드백 되는 거고요. 아니면 거기까지 전압이 측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저항 측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 측정에서 이제 고저항 측정은 보통 우리가 하이 볼테이지를 인가하고 그 미세전류 측정에서 이제 저항을 값을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저저항은 이제 반대로 전류를 인가하죠. 전류를 인가하고 양단에 걸리는 이제 전압을 여기와 전압 차이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얘가 이제 전류를 이렇게 보내면은 여기에도 전압이 걸리고 이제 실제 DUT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리고 이렇게 I는 여기서 흐르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빙을 하게 됩니다. 그라운드와 여기와의 이제 포텐셜 볼테이지 값, 그라운드와 여기의 값. 그래서 얘를 빼게 되면은 이제 여기와 여기에 걸리는 이제 전압을 빼고 여기서 이제 실제 DUT에만 걸리는 이제 전압을 하기 때문에 이제 I 소스에서 이제 V는 I에서 이제 이 저항값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 포지셔너에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켈빈 하냐 많이 문의가 있는데요. 우선 간단한 것은 우선 켈빈 포지셔너 쓰면은 우선은 쉽고요. 켈빈 포지셔너라는 거는 이제 포지셔너에 이제 포스 센서 두 개를 연결해서 안에 내부가 쇼트가 되게 됩니다. 그거를 사용하면은 켈빈
이제 온레이퍼에서도 이제 켈빈 측정할 수 있고, 근데 켈빈 포지션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아까 에트리 분이 질문하셔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포스 쪽과 그러니까 포지셔너를 두 개 사용하는 거죠. 포스 쪽과 센스 쪽을 각각 포지션을 가지고 한 단자를 이제 두 개로 찍는 거죠. 두 개로 찍으면은 그거는 이제 접촉 저항도 없어지고 오히려 더 이제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에 설명했던 2900 장비에서의 그 구성인데요. 이렇게 박스형 이제 장비에서는 이제 포스, 센스, 가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올 수 있고요. 또 이거를 그 트라이시를 묶는 별도의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SMU에서는 이제 로우 단자가 이 접지에 이제 쇼트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제 플로팅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4156 장비 많이 쓰신 부분은 이제 뒤쪽에서 보면은 이제 그 쇼트 플레이트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4156 SMU는 로우 단자가 다 숨겨져 있고 이제 다 로우끼리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게 서킷 코먼으로 나와 있고 그 쇼트 플레이트는 서킷 코먼과 접지와를 이제 쇼트시키는 그런 거고요. 2900은 이제 여기 안에 장비는 안에 릴레이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플로팅하고 아니면 그라운드 여기 연결을 하든지 플로팅 같은 경우를 사용하게 되는 사례는 이제 그런 그 응용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SMU는 200V지만 400V를 구현해야 될 때 그러면 두 개의 SMU를 그러니까 하나 SMU에서 하나 하이와 하나 로우를 묶어서 200V, 200V를 주면은 이제 직렬로 이제 400V를 만들어 쓸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얘 250을 이제 리밋을 넘어서 안 되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얘가 이제 플로팅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과전류가 그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테그레이션 또 이것도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항인데요. 이제 MPLC라고 해서 이제 인테그레이션 시간 조직입니다. 4156에서는 이제 숏, 미듬, 노멀, 롱이 있고요. 그리고 뭐 어느 장비는 뭐 PLC 1, 2, 3, 4 뭐 바로 입력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측정 시간입니다. 측정 시간. 이 용어는 꼭 정해진 게 아니고 뭐 타사 장비는 뭐 슬로우, 뭐 미디엄, 패스트 그렇게 나온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퀵, 뭐 하이어큐시 그렇게 표시되는 거 있고요. 그게 어차피 이게 다 MPLC 숫자고 이 MPLC는 DMM에도 있고요. SMU도 있고 뭐 측정 장비에는 이제 이런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B1500에서는 나 1505 거기서는 이제 바로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될 수 있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PLC1은 이제 약자가 파워 라인 사이클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장비가 이제 AC 전원을 이제 파워를 쓰잖아요. 뭐 가전제품이나 뭐 노트북이나 뭐 계측기 전부 이제 우리나라 쓰는 220V 60Hz를 이제 정류해서 쓰게 돼요. 네. 정류하게 쓰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저준위 측정에서 정밀 측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아무리 정류율이 좋고 다이오드가 좋다고 해도 그 AC 파형은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노암페어 아래 측정할 때는 그 AC 노즐이 남는데 그래서 그 MPLC 1이라는 거는 그 한 사이클만큼 이제 인테그레이션, 적분을 해가지고 그 AC 노이즈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MPLC 1이면은 이제 60분의 1초니까 이제 16ms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 이제 라인 셋업하러 갈 때 이제 MPLC가 달라서 측정값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이제 51Hz 쓰는 나라 있어요. 거기 MPLC는 이제 20ms가 되겠죠. 그걸 설정이 다르면은 B1500 설정에서 컨피그레이션이 있는데요. 그 50Hz, 60Hz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이제 60Hz로 고정해서 하게 되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동일본, 서일본이 다르더라고요. 서일본이 60, 동일본이 50. 그래서 4156에서 롱으로 놓으면은 얘는 2900 롱인데요. 4156 롱이 MPLC 16입니다. 그래서 16ms 곱하기 16 정도 이제 측정 시간이 걸리게 되죠. 이제 SMU 펀더멘털까지 같이 해서 근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